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과 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교회 지하실과 상가 등 주택에 물이 차거나 하수가 역류해 소방당국이 물빼기 작업을 벌였고, 세종시 북광면의 한 도로에서는 토사가 쓸려 내려왔습니다. 오늘까지 예상 누적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 서해 5도에 50에서 100mm, 일부 지역에서는 150mm를 넘길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산사태나 붕괴 등의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이현리의 45번 국도 4차선 도로에 비로 인해 토사 1톤이 쓸려 내려오면서 일부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토사는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주변 야산 경사면에서 쏟아졌는데, 당시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의 앞 범퍼를 덮쳐 운전자 등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토사는 오후 10시쯤 모두 정리됐습니다. 그러나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오늘 오전 0시 30분 현재 장서교차로 이현교차로 상하행선 1km 구간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IC 근처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 등이 육중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버스기사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 나들목 인근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진 승용차 위로 광역버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승용차 여러 대가 심하게 부서진 채 세워져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오후 2시 40분쯤. 이 사고로 2명이 숨졌고 1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자 2명은 버스에 깔린 승용차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고는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버스가 들이받은 뒤 앞서가던 다른 차량을 잇따라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당시 추돌 현장에는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렸다고 목격자들은 말했습니다. 경찰은 광역버스 기사 51살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빗길에서 미처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파악한 바로는 추정되는 게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이제 그렇게 1차적으로는 진술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일대는 사고 수습으로 2시간 넘게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독일 방문 일정을 마치고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영빈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번 독일 방문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귀국한 문 대통령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지난주 3박 5일에 걸친 방미 일정에 이어 이번 순방까지 모두 11일간에 걸친 외교 강행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외교 강행군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우리의 주도권을 보장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정상회담 제안 등을 담은 베를린 구상을 공개해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각각 회담하면서 4강 외교도 복원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투트랙 기조의 대북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자유무역 지지와 기후변화 협약 준수 등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4강을 제외한 양자회담과 국제기구 수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외교 다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사드 배치나 위안부 문제 등 주요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꼬인 실타래를 다 풀지 못해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시선은 다시 국내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눈앞의 과제로 꼽힙니다. 야 3당은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7월 임시국회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 편성이 어려워지는 것이어서 문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청문과 추경, 제보 조작 파문 속에 진통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국회가 또 한 번 기로에 섰습니다.
특히 이번 주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가 전국 최대의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재송부 마감 시한은 월요일입니다. 이에 따라 하루 뒤인 화요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임명 강행 시 7월 국회 전면 보이콧으로 맞서겠다는 태도입니다.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풀고 해결해야 된다고 강력히. 결국 이번 주부터 진행될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파행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경안 처리도 불투명합니다. 여당은 7월 내 추경안 본회의 통과를 노리고 있지만 야당과의 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있어 예결위 심사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추경안을 예결위에 회부하긴 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가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본회의 직권 상정 요건이 까다로운 것도 이유지만 여야 합의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야 관계가 더욱 급냉하면 7월 국회 역시 개점 휴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갈 길 바쁜 여권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남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가 조작한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게 구속영장 청구 이유입니다. 그간 4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전 최고위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미 씨와 이 전 위원의 진술이 평행선을 달려온 건데 앞선 대질신문에서도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에 직접 개입하진 않았지만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고도 검증을 소홀히 한 미필적 고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함께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대학원을 다닌 동료를 연기하며 거짓 증언을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윗선 개입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